안녕하세요. 마산 YMCA 조정림이라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5장의 사진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불법 주차, 그리고 주차난 문제를 담고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빈집 문제, 빈점포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독거 어르신.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들을 담은 사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어느 마을에서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행정과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면 훨씬 더 관점이 바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관점은 결국은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란 말이 나오죠.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은 정부활동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풀었으면 국민에게 약속하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정부활동계획이죠. 이것이 예산입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참여라는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라는 걸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산서는 공적 활동 약속의 문서예요. 매년 정부가 또 국민과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숫자로 표현되는 약속 문서죠. 예산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규칙, 규범이죠. 정부 예산에 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내는 것, 보고 방식, 작성 방식, 그리고 공개 방식에 관해서 담고 있는 규칙과 규범들을 예산제도라고 합니다. 이 예산제도 안에서는 국가의 재정이나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건지, 또 국민의 복지 정지를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죠.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죠. 결국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제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사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고민하는 정도도 주민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곳에 살고 있는, 직접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향상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들을 보시면 대체로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삶에 밀접한 사업들을 예산 편성에 요구하죠,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심사를 하고 선정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 참여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여진다라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치단체 예산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양하겠죠. 실제로 그 계획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로 많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은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 단체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 상인들 이렇게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화되는, 그러면서 좀 더 삶의 질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단체, 도민,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이제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남도의 참여 예산의 발전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도민예산학교도 열고 진행을 했지만 2012년도에 전면적인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면 개정이 되었지만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진행 방식이 실제로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었던 계기는 2018년도인데요.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심의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직접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 2018년도 52억 정도 배정이 되었고 2019년, 2020년은 13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좀 더 사업들이 공모의 사업의 규모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한 13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가 이제 도민 주도형, 지역 주도형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 것은 청년 참여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분류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고 이제 그 130억의 예산 배정 속에서 크게 높지는 않지만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지역을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예 영역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에게도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 실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좀 넓혀 나가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의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흐름들이 어떤지 조금 보시면요. 사업 공모를 주로 3, 4월에 진행을 하고 12월경에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되겠죠.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서들은 아마도 내년에 3, 4월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공모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3, 4월에 공모하는 그 기간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고 또 이제 온라인 주민 투표도 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공모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방식대로 직접 사업 제안서를 써서 시군에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창원시에 또는 관련되어 있는 시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참여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어 있고요. 접근 방식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네이버 같은 데에서 검색만 해도 탁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온라인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일상을 사시다가 좀 더, 이거는 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겠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언제나 온라인 그 홈페이지를,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견들이, 그 다음 해에 3, 4월쯤에 이제 그 제안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심의를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청년 분과가 또 별도에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안전건설, 산업경제, 농해양 이렇게 해서 분과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해당되는 분과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사업 제안서를 쓸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사업 제안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은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단순히 내가 사업을 제안하는 용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지역의 다른 마을의 문제들을 보거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하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리고 아이디어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까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런 마을 계획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경상남도 지역 주도형 사업 내역 2019년 자료이죠. 창원시 주민 주도형 사업 내역들을 좀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보니까 이 두 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 대체로 꽃길 조성이나 가로등 경관 조명이라든지 거리 정비, 공원 정비들이 좀 많았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이 자료는 창원시 시정연구 이자선 박사님이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분석해보니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리거나 또 상황에 맞게끔 낸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느 마을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낼 때 그 마을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게 2019년도면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2년차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들이 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게 한 해, 두 해 지내면서 사업 계획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인데요. 2020년도에 사업 계획들이 한 4,000건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결국은 마을에 대한 사업 계획들이 주민들을 낼 때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는 자료, 이게 사례인데요. 그 거창의 위천면에 있는 사랑 나눔 빨래방 설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소방서 건물을 이렇게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세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빨래방을 설치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그냥 빨래방을 설치했다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좋은 사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례가 의미가 있는 건 결국은 지역 주민과 함께 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그냥 어떤 고용되어 있는 한두 명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사와 여러 자원봉사자들로 의해서 실제로 이제 수거하고 배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다른 그 지역 단체와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좀 더 세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이 이 빨래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빨래방 설치해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넘어선 주민들의 참여의 폭이 넓었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사례라고 설명되어지긴 합니다. 특히나 또 이 사업이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1년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도 그러면 빨래방을 설치하고 이제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이것이 1년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1년이면 끝나는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이 그 위천면에서는 해결합니다. 결국 이 사업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결국은 위천면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그러니까 그 1년 단기 사업을 장기 사업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사진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cm 턱 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편하게 좀 하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을 받아서 경사로를 설치하고 끝났다면
그냥 좋은 사례를 소개하기는 좀 그렇죠. 이것 또한 결국은 주민의 참여 정도를 파악을 했고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좋은 사례로 소개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 주민들은 20회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또 시민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실태조사를 직접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 310개의 업소를 434개의 경사로를 설치했던 사업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경사로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을 관리소 운영 사업도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구 달서구 사례입니다. 마을 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소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집안에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수리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집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거나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주택가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주택가도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곳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마을 관리소를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요걸 통해서 결국은 좀 더 주민 편의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특히나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무슨 전등이 나갔거나 아니면 싱크대 고장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했던 사례입니다. 배수관을 고쳐주거나 이런 공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 관리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시니어 연극 제작, 이게 서천군 사례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의 좀 더 여가 활동을 좀 의미 있게 만들자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극을 통해서 이제 여가 활동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연극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가 또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을에서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대본을 만들어서 시니어 연극단을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그리고 지역을 전성하는 기회와 더불어서 아카이빙 기능까지도 함께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우리의 세금,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잘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요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 수요와 문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기회가 실천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일부의 실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제도이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예산을 이렇게 우리의 세금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투명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참여의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 주민 스스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조금씩 자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또 이렇게 가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들을 때로는 행정이 직접 제안을 해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 형태로 공모해보는 것도 이렇게 우리 마을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학습하고 교육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또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로서 또 우리 지역을 내가 청년이 행복한 경남을 아니면 청년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한 나의 평소의 아이디어들을 한번 이런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는 시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년이 내는 아이디어는 조금 이게 청년을 별도의 이제 배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아주 짧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도민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 발굴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지루한 이야기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